자산관리스쿨의 권기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가장 대표적인 투자 자산입니다.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죠. 하지만 주식이라고 무조건 오르고 주식이라고 무조건 변동성이 높고 한 건 아닙니다. 그 주식의 가치도 결국은 그 주식의 기초가 되는 그 기업에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이 뭔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주식이라는 건 당연히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 회사에 대한 영업 권리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회사의 이익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해서 나온 그 영업이익 중에서 채권자한테 지급하는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은 사실상 주주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주주의 수익을 상당 부분 배당으로 지급하는 관례가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수익을 재투자해서 기업을 더 키우는 데 씁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주주를 위해 사용된다는 건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금융 섹션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주식들에 대한 가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가치, 이 창에 어떤 내용들이 있나 볼까요? 일단 삼성전자라는 그 주식의 이름이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49,650원이라는 가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보면은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아니면 상장 주식 수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봤을 때 주식이 한 5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300조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 그런 주식들이 그만큼 많이 돌아다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의 주식을 취득하면 300조 분의 5만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주식의 가치는 단순하게 시장에서 어떤 판매자와 구매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이 기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기업인가라는 게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얼마나 앞으로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기업을 내가 경영할 수 있게 되는 그 프리미엄이 있는가에 대한 이런 세 가지 팩터들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 가치를 먼저 살펴볼게요. 기업 가치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가진 자산들, 가진 자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유형 자산인 부동산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무형 자산인 특허라든지 사업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 이 회사가 실제로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1년에 10,000원을 벌어들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올해 10,000원을 벌었고요. 내년에도 10,000원을 벌 거고 내후년에도 10,000원을 벌 거고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10,000원씩 벌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10,000원과 내후년에 10,000원과 3년 후에 10,000원, 4년 후에 10,000원을 전부 현재 가치로 땡기면 10,000원보다는 클 거잖아요. 그럼 그 가치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기업의 가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경영 용어로 Net Present Value라고 하는데, 이제 결국에 그 기업이 가진 아까 얘기한 유형, 무형의 자산 가치 플러스 기업이 벌어들일 돈의 현재 가치를 땡기면 그 덩어리 자체가 지금 현재 기업 가치인 거죠. 그럼 그 기업 가치로만 평가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더 높을 수도 있고요.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그 기업 가치를 기반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걸지를 사람들이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사례를 보기 위해서 한국의 바이오의 대표 주식인 셀트리온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셀트리온은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간 굉장히 큰 대장주로 성장을 했는데요. 이 셀트리온에서 지금 이 제가 드린 화면 하단의 중간쯤 보면 PER이라고 적혀 있죠. 이걸 퍼라고 부르는데 이 PER이 84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PER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은 이 주식이 앞으로 훨씬 더 빨리 성장할 거다라고 기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에 퍼가 높은 주식들을 우리는 성장주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퍼가 낮은 주식들을 가치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퍼는 되게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한번 다음 장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퍼라는 건 결국에 약자가 Price to Earning Ratio입니다. 무슨 의미냐? 그 주가의 가격, 그 주식의 가격과 실제 벌어들이는 돈의 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퍼가 1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1년에 10,000원을 벌어들이는데 주식 가치가 10,000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벌어들이는 주식을 10,000원에 살 수 있다는 의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도 10,000원, 내년에도 10,000원, 내후년에도 10,000원 이렇게 10,000원을 영원히 벌 수 있잖아요.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사실상 10,000원에 적어도 10배 정도의 가치는 현재 가치로 책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뭐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 퍼를 한 8에서 10 정도를 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건실한 기업이다. 그래서 그 기업이 지금 뭐 현재 뭐 예를 들어 순이익이 1,000억 원이다 라고 하면 그 1,000억 원의 10배인 적어도 1조 원의 시가총액을 가진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10배를 기준으로 퍼가 10배보다 작은 주식들이 있어요. 뭐 6에서 7 정도 되는 주식들이 있는데 이런 주식들을 우리는 그 앞으로 벌어들일 돈보다 더 저평가됐다 그래서 저평가주 혹은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퍼가 10보다 훨씬 더 높게 측정되어 있는 주식들을 우리가 성장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앞에 셀트리온이 퍼가 84였죠. 그럼 이 84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10,000원을 벌어들이는데 주식 가치는 84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 말인즉슨 올해는 10,000원을 벌지만 내년에는 2만 원을 벌 거고요. 내후년에는 4만 원을 벌 거고요. 그 다음에 3년 후에는 뭐 10만 원을 벌 거예요. 이런 그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기본적으로 주식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반영된 가치가 점점 앞으로 성장은 어렵겠지만 돈은 계속 벌 거야 라고 해서 그 성장보다는 돈을 벌어들이는 쪽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 주식이 가치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식의 가치가 단순히 이런 성장 프리미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의 가치는 실제로 이 주식을 경영할 수 있다는 프리미엄도 굉장히 높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영 프리미엄을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M&A입니다. 예전에 그 소버린이라는 그 헤지펀드가 SK의 경영권을 갖기 위해서 SK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있었죠. 뭐 적대적 M&A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적대적 M&A의 목적 자체는 주식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게 취득을 해서 실제로 대표이사를 바꿀 수 있는 수준, 기업을 실제 경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주식을 확보해서 그 기업을 분할해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그 기업에 가진 돈을 현금으로 배당하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에 경영권을 갖기 위해 주식을 취득을 한 거죠. 그러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주식은 뭐 일종의 경영을 한다기보다 사실상 그 주식 가치가 올라서 내가 돈을 버는 걸 더 목표로 하는데 M&A라든지 실제 해외에서 블락딜 같은 사례를 보게 되면 실제 주식이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가치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주식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똑같은 주식인데 경영권이 없는 주식을 뭐라고 할까요? 그건 우선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내가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수익의 배분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뭐 이사회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를 어떤 선임하는 그런 권리는 의결권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주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